자, 오늘 저희 풍물레이더의 가장 또 핵심 주제이자 정말 단팥빵이 안고와도 같은 오늘 주제를 저희가 선정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최근 그 안마의자 전문 기업 바디프렌드가 최근에 상당히 내부의 내홍을 겪고 있다고 하네요. 네. 바디프렌드의 대주주들 간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이 됐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혹시 그 영화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캐치 미 이프 유 캔. 톰 행크스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왔던 영화인데, 네. 정말로 거대 사기극 영화, 사기꾼 영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일이 그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났다는 게 참 믿기지가 않는데, 네. 자, 이 영화 먼저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캐치 미 이프 유 캔이라는 이 영화는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으로 출연했던 영화로 유명한데요. 수시로 직업과 거처를 바꾸면서 사기 행각을 벌이고 또 도망다니는 이 프랭크라는 주인공이 등장하고, 또 프랭크를 잡기 위해서 FBI 요원이 서로 쫓고 쫓기는 그런 두뇌 싸움을 그리는 작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화에 나올 법한 사기 행각을 벌인 주인공, 우리 바디프렌드에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 네. 저희 MBN TV에서는 단독으로 오늘 지금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네. 내용이죠? 네, 이 과거 아프리카 전문 투자 컨설팅 그룹으로 세간을 들썩였던 메이크 그룹의 한주희 회장인데요. 제보에 따르면 한 회장은 그동안 군복무 중에서 집총 거부에 의한 항명죄로 실형을 복무한 이후 여러 차례 사기와 또 사문서 위조 등의 죄명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전과범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보통 우리 뭐 저희 때가 군대를 가다 보면 집총 거부, 항명죄가 우리 시청자분들 잘 이해를 못 하실 수가 있고, 한규민 기자 네.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저도 아무래도 네. 군대를 다녀오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이 크게 없다 보니까 네.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보통 네. 그 종교 중에서 네.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가 있어요. 네, 그 네. 기독교의 한 분파인데, 뭐 기독교 정파에서는 뭐 이단으로 몰기도 하는데, 뭐 저희가 뭐 그것을 논하자는 자리는 아니고, 네. 보통 여호와 증인의 교인들이, 남자들이 군대를 거부를 해요. 입대하는 것을. 네. 왜냐하면 그 종교 내 교리에는 총을 들지 말라, 즉 네. 살인을 하지 말라라는 그 교리를 해석을 해서 네네. 총을 잡으면, 총을 네. 쏘면 그 종교의 위배가 되는 그런 그 아. 교리로 해석이 되는 종교 분파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최근에는 바디프렌드에서 운용사 간 대주주 간의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이 된 것 같아요. 네. 한앤브라더스라는 GP 대주주가 있는데, 이 GP에서 해임이 됐습니다. 네. 이 해임을 시킨 쪽은 스톤브리지 캐피탈 PE가 한앤브라더스, 즉 방금 말씀드린 한주희라는 사람이 있는 오너로 있는 한앤브라더스의 GP 권한을 해임을 시켰습니다. 이 네. 과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 10일 스톤브리지 캐피탈에 따르면 이 바디프렌드의 최대 주주 측에서 사원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한앤브라더스를 GP에서 해임하기로 의결했는데요. 그러면서 스톤브리지 캐피탈의 단독 이사회 체제를 확립하게 됐습니다. 이번 운용사를 교체하면서 이 논의에 대해서는 스톤브리지가 투자 대상 회사의 경영 활동 중 한앤브라더스 측의 횡령 배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발단이 시작됐습니다. 스톤브리지에 따르면 해임 사유는 한앤브라더스의 대주주인 한주희 회장이 투자 대상 회사의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고액의 연봉을 수령하는 한편, 또 자신이 운영하는 메이크홀딩스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서 매달 거액의 컨설팅비를 받아서 챙겼다는 겁니다. 이는 투자자로서 금지되는 이해상충 행위인 건데요. 또 한앤브라더스의 대주주인 한주희 회장은 이해상충 행위뿐만 아니라 사옥 맨 고층에 대리석으로 치장한 이 호합한 회장실을 만들기 위해서 해당 층의 전체를 철거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들이 모두 출자자들에게 증거로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우리 한규미 기자가 회장실을 잠시 화장실로 잘못 네, 네, 표현됐는데, 실제로 내부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화장실도 설계를 어마어마하게 그야말로 아방궁으로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은 그 맨 7층이 다 폐허가 될 정도로 건물 7층이 다 내부가 다 네, 부셔졌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물파손죄로 지금 뭐 고소를 한다라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네, 자, 이렇게 대주주가 오히려 경영진들의 경영을 간섭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대주주가 주가 돼서 사고를 쳤단 말이에요. 네. 이런 이해가 되지 않는 이해상충행위, 이외에도 한앤브라더스 측의 사기와 횡령 배임 혐의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네. 내용이죠? 네, 현재 한앤브라더스 측의 인사들의 사기 횡령 배임 혐의도 주장이 됐고요. 또 이런 범죄 혐의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찰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출자자들 모두 이런 이해상충 행위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고 또 이번 GP 해임에 만장일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넨브라더스 측은 스톤브리지 캐피탈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펀드 출자자들에게도 이를 충분히 소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스톤브리지 캐피탈이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처럼 하넨브라더스 측과 지금 현재 스톤브리지 캐피탈의 양사 간의 입장이 굉장히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스톤브리지 캐피탈에서는 하넨브라더스가 자산 운용사 자격 자체부터 없었다. 네. 자체가 사기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내용과 관련해서는 우리 하넨브라더스 측 뭐라고 변명을 하던가요? 네, 하넨브라더스는 허명지 대표가 2021년 8월에 설립한 신생 자산운용사인데요. 네. 허명지 대표는 한주희 회장의 오른팔인 양금란 씨의 아들입니다. 양금란 씨는 한 회장이 2012년에 아프리카에서 사기 행각을 벌일 때도 항상 한 회장 곁에 있던 인물인데요. 일각에서는 하넨브라더스가 신생 자산운용사로 아직 자산운용 경력이 없는 데다가 세종사이버대학교를 졸업하고 자산운용사 자격증도 보유하지 않은 이 허명지 대표가 이끌다 보니까 경영 능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을 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신생 사모펀드 자산운용사로 설립이 되려면 관련 그 경력 뭐라 그러죠? 그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운영력들이 경영진에 들어와야 되는데 네, 이런 라이센스 자체가 없다 보면 이 자산운용사 설립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야, 그렇다면 스톤브리지에서는 하넨브라더스가 사실상 펀드 운용 자격 자체가 미달이라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당연한 이유겠죠? 네, 스톤브리지는 현재 하넨브라더스가 펀드 운용력은 모두 퇴사했기 때문에 사실 펀드 운용 자격도 미달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하넨브라더스 한주희 회장은 2012년에 이 사기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서 구속 기소된 적이 있는 인물인데요. 그는 이 사건으로 징역 2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기사에 따르면 한주희 회장은 한국에서 중졸 신분에 유럽에 건너가서 그곳에서 서아프리카 빈국의 고위층들과 친분을 쌓아왔습니다. 그는 당시 서아프리카 말리 대통령 등 고위 관계자에게 자신을 한국의 자산가로 소개하면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또 투자 유치 등을 해주겠다며 환심을 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요. 영화에 나오는 캐치미 유프 유캔과 네, 뭐 같거나 능가할 정도로 정말 이게 현실 같은 얘기인가 싶은데 네, 2011년 해당 사건이 보도되면서 상당히 파장이 컸겠네요. 네. 당시 피해자들 상황이 어땠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권 씨는 한주희 회장이 대법관이나 대통령을 포함해서 만났던 사람들 사진을 찍어와서 이렇게 보여줬다면서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현금 2억 원과 또 회사 지분 50%를 선뜻 건넸습니다. 당시 한주희 회장이 서아프리카 협력 진출 계획이라는 5, 60페이지 분량의 사업 계획서와 또 한 씨가 현지 장관들과 찍었던 그런 사진까지 이렇게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네. 피해자는 목숨과도 같은 회사인데 그 회사의 지분을 50%를 줄 정도면 얼마나 믿었겠냐는 그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액의 돈을 넘기고 나서 3개월이 지났는데도 사업에는 아무 진전이 없었고 또 권 씨는 뒤늦게 한 씨에게 속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대기업 못지않은 그룹이라던 회사는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는 유령 회사였습니다.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남의 사옥을 자신이 소유한 것처럼 의스댔는데 사실 건물은커녕 이 사무실 임대료조차 7천만 원이나 밀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 씨는 한 회장의 이 회사를 퇴직한 직원들을 만나면서 진짜 사기라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는데요. 권 씨는 자신에게 한 회장을 소개한 지인도 1억 2천만 원 정도의 사기를 당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전직 이 한전 간부였던 김모 씨에게 한전 자회사의 이 사장직에 앉혀주겠다면서 로비 자금 명목으로 1억을 가져갔던 겁니다. 참 그 임대료도 사무실 임대료도 못 나는데 어떻게 감히 아프리카 국가를 재건해 준다 이런 그 차관을 제공해 주겠다. 네, 정말 네, 강큰 사기 행적이었었는데 네, 사기 행각이 상당히 아주 대담해요. 네, 고위층 맞습니다. 사람들과의 사진으로 네, 피해자들을 깜빡 속게끔 만들고 네. 철저히 가스라이팅을 하네요. 네, 네, 사실 빚밖에 없는 빌턴털이었는데 겉으로는 네. 번듯하게 보이면서 네, 뭐 전형적인 사기꾼인데 네, 그 그렇죠. 안에 들어간 피해자들은 참 그 가스라이팅을 오랜 기간 당할 수밖에 없었겠어요. 어떻게 그 생각을 하세요? 네, 아무래도 이 빚만 60억인 유령 회사를 두고도 서울 강남에 번듯한 사무실을 두고 고가의 외제차 여러 대를 번갈아 타는가 하면
의전과장과 이 수행비서의 보좌관까지 대동하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이 박관청 당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한 씨 같은 사람은 처음 본다면서 하마터면 내가 속을 뻔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 한주희 회장이 아프리카, 수단과 이 말리의 대통령까지 이용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런 일이 사실 가능했던 거는 한 회장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 고위층들과의 친분을 이용해서 아프리카 현지 개발 사업을 명목으로 국내에서 투자자를 유치했습니다. 또 본인이 이건희 회장 같은 거물 기업인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장밋빛 이 투자 계획으로 친분을 쌓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발전소를 지어주겠다, 거액의 차관을 제공해주겠다 이런 달콤한 말로 아프리카의 고위 관료들을 속여왔습니다. 대통령과 사진까지 찍기도 했는데 이렇게 쌓은 친분을 과시하면서 아프리카 사업의 이권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2011년도에 이런 또 사건이 터지고 또 몇 년 뒤 2015년도에 한 회장이 다시 등장을 하네요. 네, 네. 그 당시에 또 어떤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이렇게 받고 다녔을까요? 네, 한 회장은 투자자들에게 우리가 가나의 국영은행 인수를 협의 중이라고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가나의 개발 사업을 명목으로 수십억 원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당시 기업 M사의 공식 블로그에 나온 자료에 따르면 한 씨가 지난 2013년부터 라이베리아, 남수단, 가나 등 정부 고위 관계자와 만나 그가 주장하는 국가사업 협의 사진과 구체적인 논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 씨는 지난 1월에 가나 대통령의 초청으로 대규모 방문단을 이끌고 가나를 직접 다녀왔다면서 이 블로그에 올라온 자료에는 대통령과 각 부처별의 이 장관과 접견했던 사진이 담겨 있기도 했습니다. 은행 인수와 관련해 협의가 오갔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었습니다. 네. 자, 그 기업의 블로그에 당시 올라왔던 사진을 보면 뜻밖의 인물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중에 유명한 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었죠? 네, 이명박 정부 때 이 국책은행장을 역임했던 민유성 전 산흥금융그룹의 이 회장인데요. 네. 사진에서 민 전 회장은 가나 대통령을 사이에 두고 한 씨와 함께 나란히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블로그에서 관련 자료는 삭제됐는데요. 해당 기업 법인 등기부 확인 결과 민 전 회장이 지난 2013년 12월경에 한 씨와 함께 해외 신규 사업 진출 컨설팅을 목적으로 하는 합작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민 전 회장은 한 씨와 함께 나란히 해당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었습니다. 네, 민유성 산업금융그룹 회장이면 최근 롯데그룹과 관련돼서 또 그 조사를 받고 소송을 당하고 있는데 네. 참 그 일이 끊이지 않으신 분이네요. 자, 당시 한주희 회장이 진행하겠다고 했던 사업에 대해서 현지 아프리카 가나에서는 뭐라고 어떻게 알고 있죠? 네, 이미 코트라와 주 가나 대사관 측은 한 씨와 그가 행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미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상황이었는데요. 코트라 측은 공식 답변서를 통해서 최근 서너 곳 이상의 한국 기업으로부터 한 씨의 NIB 인수 계획과 이 개발 프로젝트의 사실 여부에 대한 문의가 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현재 그가 하고 있는 행동은 굉장히 위험하고 의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코트라 측은 또한 사안이 중에서 한 씨와 관련한 내용을 현지 한국 대사관에 보고했다며 이를 보고받은 여운기 가나 대사는 아중동 심의관 시절 한 씨의 사기 사례에 대해 조사한 경험이 있다며 주의 공지를 띄우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말 국가 망신이네요, 이 정도면. 네, 네. 자, 특히 그 코트라 측이 한 회장께서 추진한다던 NIB 가나 국책은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NIB 인수 여부 네.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네. 코트라는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네, 코트라 측은 원칙적으로는 외국인들이 가나 국책은행을 인수할 수는 있지만 내부의 이 정치적 상황 탓에 쉽지 않다면서 3년 전에도 국책은행이 매각된다는 설이 있었지만 루머였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트라 측은 현재 가나 경제 상황은 최악이다. 또 외환이 없어서 IMF 구제 금융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은 환영할 일이라면서 대통령도 그래서 한 씨를 만나주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많은 프로젝트들이 너무 터무니없고 같이 일하는 몇몇 사람들은 사기 전과가 있다며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경찰 취재 결과 한 씨와 민 전 회장의 합작법인 M사의 등기이사 중 한 명은 4년 전 한 씨가 사기 행각을 벌일 당시에 대포폰을 제공했던 공모자였던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정말 영화에 나올 법한 그 한 팀의 범죄 조직이네요. 이 정도면 네, 네. 한 국가를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이렇게 사기 행각을 벌였는데 여기에 주인공 한주희 씨가 한엠브라더스라는 사모펀드 운용사를 설립해서
바디 브랜드를 인수했다고 하니 네. 얼마나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이 될지, 결국 고스란히 피해는 주주와 직원들의 몫이 아닐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우리 MBN TV가 단독 보도한 바디 브랜드 사태에 대해서 앞으로 추후 계속 보도 저희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규민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